ウイスキーお好きでしょもう少し喋りましょうありふれた話でしょそれでいいの今は気まぐ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저희 매장에서 위스키 시음회를 했었던 위스키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항상 패션을 다루다가 저번에 오디오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오디오 편에서 되게 그 반응이 좋았었어가지고 이게 다 패션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스키도 어떻게 보면은 그중 하나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놀러 와봤는데 오늘 위스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맞죠?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쉽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가게 이름이 위에다가 그 일본어로 스키죠. 그렇죠. 좋아한다. 네. 네. 여자 사장님께서 이름을 구상할 때 뭔가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조금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풀어서 쓰면 우리는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영어의 위와 일본어의 스키가 합친 건데 중간에 생략돼 있는 의미가 우리는 위스키를 좋아한다 그런 의미의 위스키로 짓게 됐습니다. 위스키 스키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옛날부터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를 하시기 전에는 네. 제가 형네 놀러 가가지고 저 이거 먹어봐도 돼요 해서 항상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를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위스키를 그냥 좋아해서 모으다가 점점 많아지고 20병, 30병, 50병 뭐 넘어가다 보니까 아 집에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위스키를 대접하는 느낌의 조그마한 공간을 좀 얻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출발한 게 전업으로 삼게 됐죠. 네. 근데 위스키 맛을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초보분들 위스키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위스키라는 이름만 단어만 들으면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고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접대 문화 그리고 폭탄주 문화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술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스키를 처음에 쉽게 접하려면 가감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만 있다면 아무리 높은 도수의 술이지만 천천히 향도 맡고 맛도 조금씩 보면서 즐기는 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셔츠랑 자켓을 입고 탁 가가지고 바텐더 분한테 위스키를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입문을 하게 됐는데 혹시 대표님만의 초보자분들에게 좀 권하실 수 있는 뭐 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들 또는 이제 위스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바에 대한 성격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수치를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비율의 바들이 우선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바들을 칵테일 바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는 칵테일을 하지 않고 칵테일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하이볼 정도는 하고 있지만 오직 이런 위스키만 판매한다고 해도 되는 바인데 이런 바를 쉽게는 뭐 일본에서는 몰트바라고 부르죠. 예. 네, 몰트바. 뭐 칵테일을 즐기고 싶으시는 분이라면 몰트바보다는 칵테일 바를 방문하는 게 맞고 원태처럼 위스키를 처음에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칵테일 바보다는 위스키를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몰트바를 방문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텐더라고 인식을 하면은 칵테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바텐더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이 사람 무드에 맞게끔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텐더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몰트바지만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몰트를 가지고 있고 그 몰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취향에 맞게끔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몰트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보통 몰트바에 있는 계신 분들을 마스터라고 마스터.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몰트바를 구성하고 있는 술의 종류도 다 다양할 거고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술의 구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마스터가 이 바의 공간 전체를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마스터라고 부르는 게 바텐더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저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몰트바를 방문했을 때 마스터에게 본인이 먹고 싶은 술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루뭉실하게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술을 추천받을 확률이 높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처음 위스키를 입문하려고 오신 분들 중에서 네. 그런 표현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맛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네. 저 사탕맛 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위스키를 표현하라는 것보다는 저는 주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평이한 정도 수준의 도수를 가진 위스키를 먹어보고 싶고 달달하거나 달콤한 맛보다는 과일향 같은 게 나는 술이 좋아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다른 술에서도 나는 맛이나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아무래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처음에 추천을 받으실 때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셔도 도수가 낮다, 뭐 평이하다, 높다, 과실향 쪽이다, 뭐 달달한 쪽이다, 뭐 그 정도만 표현을 해도 네. 아무래도 조금 근접하는 추천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위스키를 입문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때 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게 맞춰서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죠.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처음에 초보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단은 고객이 위스키를 트라이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고도수를 아예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무작정 니트로 원액으로 권하면서 드셔보세요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드리긴 해요. 하이볼이라는 좋은 이제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하이볼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 관계로 하이볼 한 잔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한잔 하고 합시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탄산에 타가지고 도수를 좀 많이 낮춘 다음에 시원하게 먹는 방법이니까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정도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볼이 좀 적응됐다 하면은 위즈알이라는 방식도 있고 미주아리가 이제 물을 한다. 그렇죠. 네. 뭐 이제 5대5로 물 5, 뭐 위스키 5 정도로 하면 반을 낮춘 다음에 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즈알이가 또 적응이 되고 나면 이제 온더록이라는 방식도 있고 큰 얼음에 위스키를 희석해 먹는 방법이니까 네. 그 정도 단계를 밟고 나면 아마 원액을 드시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 한참 그 위스키 붐 처음에 일었을 때는 언더락으로 니트를 마시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나요? 온더록으로 먹으면 아무래도 향이 좀 가니까 아무래도 고가의 술들은 절대로 온더록에 희석은 하지 마라. 그건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말이 나오지 않았나. 술에 따라서 와, 이 술은 니트가 아니라 온더록에 굉장히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잘 어울리는. 더 맛있을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술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는 법원 쪽. 이제 법원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거칠다 뭐 네. 이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희석을 시킨 다음에 차갑게 딱 먹으면 와, 그만큼 환상적인 맛이 없죠. 네. 자, 피트 향이 나는 위스키로 네. 하이볼 한 잔 만들어 봤거든요. 탈리스커. 네. 저는 탄산수를 제외한 다른 것도 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향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게 네네.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달한 하이볼은 하이볼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당류가 첨가가 되면 사실은 위스키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저희 채널 성격에 맞게끔 꼼꼼합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원태도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꼰대입니다.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즐길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형이 생각하는 요즘에 이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되는 술이 있는지 요즘인 거야 아니면 진짜 한 3일 이내 최근. 어렵다. 보모 클라렛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술인데 이거 진짜 궁금했습니다. 보모 클라렛이라는 위스키인데 네. 지금 현행 보모가 아니라 네. 이제 모리슨 보모사가 운영이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 네네. 그 시절 때에 이제 보모는 라벨도 다르고 뭐 원액도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많지. 이 클라렛이라는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보르도 와인 이제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나스라고 해서 연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위스키인데 지금 현재 보모의 원액의 맛이랑은 그냥 완전 달라. 피트감이 보모가 원래 그렇게 막 센 편은 아닌데 네.
이 모리슨 보모 때는 더 피트감이 좀 정제되고 굉장히 좀 얌전해진 느낌에다가 기본적으로 라벨에 포도가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네. 향도 달콤하고 과실량 폭발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거랑은 또 전혀 다른 그냥 약간 내가 표현하기로는 혀에 찰싹찰싹 달라붙는 감칠맛이 많이 느껴진다. 그냥 그런 느낌? 사실 위스키가 이렇게 라벨만 보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위스키는 항상 이 맛있더라고요. 라벨이 중요하다니까. 네, 요거는 빈티지죠. 네, 이게 99년 바틀입니다. 네. 다른 바에 가셔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술입니다. 올드바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술은 올드 립반 윙클인데 요거 지금 얼른 맛보고 싶어요. 이거 무슨 술이죠? 페피 반 잉클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네, 올드립 반 잉클은 페피 반 잉클의 동생격인 10년 숙성.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디스틸러리 중에 하나인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만드는 버번 위스키 중에 프리미엄한 상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페피 반 잉클 시리즈가 약 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10년 숙성이고 기본적으로 페피 반 잉클은 메시빌이라고 하죠. 곡물의 구성비를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번이니까 51% 이상의 옥수수가 들어가 있고 페피의 가장 큰 특징은 밀 버번이라고 하죠.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을 밀로 가장 많이 채웠다. 그래서 밀 버번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아주 약간은 당연히 메가브리를 썼겠죠. 네. 예,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버번이고 도수는 고정입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107프루프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53.5도. 한 잔 시음해볼까요? 밀버번이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밀버번은 쉽게 이제 휘티드 버번이라고 적혀 있는 버번들이 가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웰러라는 버번을 보면 라벨에 기본적으로 휘티드 버번이라고 예.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웰러도 말 그대로 밀버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페피 시리즈는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흘렸어요. 아닙니까? 제가 수전증이 좀 있습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출시가 안 됩니다. 가을에 출시가 되는데 MSRP라고 하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 이 10년 같은 경우는 100불이 채 안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정말 짧은 시간에 최소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뜁니다. 그만큼 귀하고 많이들 환상 속에 있는 법원이라고 하죠. 네. 대표님이 시음을 하고 예. 제가 이 귀한 술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53.5도인데도 향에서 느껴지는 처음 단어 하나만 말해봐요. 캐러멜. 캐러멜. 예. 저는 이 페피 시리즈를 향을 딱 처음 맡을 때 매번 느끼는 게 체리. 체리 향이 항상 체리. 납니다. 체리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느낌의 체리. 네네. 이제 맛에서는 항상 느끼는 게 크리미한 바닐라. 바닐라. 예,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게 항상 느껴졌었고. 음.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에 이제 지거를 이용해서 따랐는데 피니쉬는 갈색 설탕.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말씀하신 뉘앙스가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독 이 버번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스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버번입니다. 버번. 저는 버번이 좋아서 위스키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페피라는 버번은 제가 꼭 우리 가게의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싶을 만큼 예. 좋아하는 버번입니다. 미국 위스키가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보면은 알파치노가 퇴역 군인으로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시는데 장님이셔가지고 마지막 그 자살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그 중간 중간에 그 잭 다니엘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네. 계속 이렇게 때리세요 스트레이트로. 그게 진짜 멋있어가지고. 아마 잭 다니엘 넘버 7일 건데 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버번이긴 하죠. 잭 다니엘 넘버 7.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잭콕이라든지 이제 칵테일들 때문에 사실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잭 다니엘은 실제로 굉장히 술을 잘 만드는 증류소 중에 하나고 네. 유명하신 뭐 가수들 또는 뭐 예술가, 영화배우 가장 좋아하는 술로 꼽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잭 다니엘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잭 다니엘을 아주 아꼈던 잭 다니엘도 있지 않아요, 형님? 뭐 손님들께서도 잘 모르시고 법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잭 다니엘이 있는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이런 잭 다니엘 10년이라든지 이름이 좀 깁니다. 싱글 배럴 프루프 좀 줄여서 SBBP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술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훌륭한 법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술들이 만약에 백바에 보인다 한 잔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위스키를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주류에 대해서 내가 뭐든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향이 좋은 향수를 내가 오늘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편하게 한번 일단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얼마든지 위스키의 난이도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I face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the 감사합니다. final 감사합니다.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